1976년 미국 심리학자 줄리언 제인스는 기원전 1000년대 말까지 인간에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의식이 없었으며 그 대신 정신이 둘로 나뉘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뇌가 좌뇌와 우뇌로 나뉘어져 있고 나뉜 뇌는 각각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한다는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요. 제인스는 뇌의 좌반구가 우반구의 지시를 따랐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청각적인 환각의 형태로 나타난 이 지시들은 신의 목소리로 해석되었다고 하면서 약 3000년 전 좌반구와 우반구의 이런 분업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뇌의 두 반구의 의사소통이 더 매끄러워지면서 내면에 대한 성찰과 같은 인지 과정이 발전할 수 있었고 서로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식이 생겨났다고 제인스는 주장합니다. 제인스의 가설에 타당성이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좌뇌와 우뇌에 대한 아주 섣부른 이야기들 말고는 우리도 인간의 뇌에 대해 더 아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뇌에 대한 오해도 만만치 않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는 뇌가 세 층으로 구분되고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영장류의 뇌로 구성된다는 주장은 모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뇌 모델은 맨 아래가 생존뇌이고 그 위로는 감정뇌가 있고 마지막 표면이 인간의 특징인 논리뇌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1950년대 신경학에서 제안된 이론일 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죠. 심리학과 더불어 뇌과학은 이제 겨우 시작된 학문이라고 해도 될 만큼 그 이론의 방향과 주장의 내용이 자주 바뀌고 수정되고 보완되는 특징이 있어서 뭐가 진짜라고 하기 어렵죠. 익숙한 설명을 듣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지내다가 완전히 다른 주장을 만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뒤집어지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심리학과 뇌과학 분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뇌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 뇌는 우리 생각처럼 입력, 처리, 출력을 하는 인과적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다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감각 신호에 대해 이미 경험과 기억을 통해 뇌가 구성한 예측이 반응해 사실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바깥에 뭐가 보이고 들리든 우리 뇌는 이미 그런 감각 이전에 뭐가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그 예측이 생존과 번영에 효율적인지를 감각과 맞춰서 판정할 뿐입니다. 예측한 결과로 크게 잘못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측 내용이 감각으로 주어진 실상과 완전히 달라도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뇌가 작동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입니다. 우리가 흔히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객관적 물리적 사실이 어떻든 나의 생존과 번영에 큰 지장이 없다면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뇌의 네트워킹 작용을 추동하는 목표나 유효한 화학적 자극 같은 내용들이 조금 다른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생존과 번역의 예측 네트워크 시스템은 확정이죠. 불과 수십 년 전 두개골 안에 기본적으로 똑같은 모델의 반구 두 개가 장착되어 있고 이 중 하나를 통째로 제거해도 생존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인간은 알아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좌뇌나 우뇌 중 하나를 통째로 제거해도 약 8살 미만의 어린이는 뇌 하나로 적응해 다른 아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도 발견하죠. 이렇게 취약하면서도 유연한 것이 인간의 몸이고 그 중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로 작동하는 뇌인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지각과 생각은 철저히 뇌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좌뇌와 우뇌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의식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줄리언 제인스의 이야기는 맞든 틀리든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몸의 작용이나 뇌작용을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도 우리 몸의 99%에 해당하는 작용, 처리, 동작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일일이 관심 갖고 간섭하고 지시하지 않아도 우리는 눈 뜨고 숨 쉬고 소화하고 대사하고 보고 듣고 앉고 걷고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1%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자동기계입니다. 뇌과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프로그램된 기계가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등장하는 것, 서브 시스템들을 중재하도록 발달한 것이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민주국가의 정당과 같은 정치 시스템이 작동하듯 해당 서브 시스템에 대한 갈등의 해결책을 놓고 경쟁을 하면서 의견을 좁히는 과정이 바로 의식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뇌과학자의 관점에서 우리 현대인의 생활을 본다면 우리는 99%의 무의식과 1%의 의식으로 생존을 영위하는 유기체이면서 그 생존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방해물이기도 하죠. 자기 생각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세상을 전부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의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삶을 영위한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고 바깥에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왜곡해버리는 머릿속 시스템을 도무지 어떻게 제어할지 알지 못합니다. 뇌과학의 시대가 더 진전된다면 우리 영성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그린 그림에 속지 말고 제대로 알면 보인다는 말이 조금은 더 체감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루에 5만 개의 생각을 하는 어떤 존재가 그 생각들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소음, 잡담, 헛웃음, 탄식, 때로는 뇌가 내뱉는 트림이나 방귀 소리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그 뇌를 잠재우거나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차지하는 희노애락, 애오욕의 감정과 생각이 대충 그런 소리라는 겁니다. 소중한 사연이 붙어있든 아니든 그런 생각들로 가득한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봐야 그것 또한 그런 생각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나라는 생각은 정말 나일까요?